안녕하세요. 금나치만입니다. 요즘 이 대출에 관련된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 또는 이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코인들의 투자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을 져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은데, 솔직히 저 역시도 주식도 하고 코인은 아주 조금, 정말 그건 장난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주식은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주식은 우리가 돈을 불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적금 있죠, 예적금, 이런 건 돈을 불리는 방법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1년에 이자 1, 2% 붙어봤자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지, 돈을 불리는 방법은 이런 금융 쪽이라든가 부동산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또 안 오르면은 그 이자 내느라고 죽어나죠. 그래서 부동산은 저는 잘 모르겠고, 주식은 내가 그래도 믿을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 있다면 투자를 해볼 만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웬만해서는 기다리면 또 제자리로 오는 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오는 게 또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은 뭐 과하지 않은 쪽에서 어느 정도 추천은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만 생각하면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전 3년 전인가요? 3년인가 4년인가 이제 좀 헷갈린데, 그때 코인 광풍이 불었었죠. 그때 피해자가 접니다. 피해자, 뭐 어차피 내가 한 거니까 피해자라기보다는, 그때 한번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돼가지고 이번에 코인 올라가는 건 뭐 솔직히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눈 튀어나올 정도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주 소액 소주값 벌기 그 정도로 이제 장난식으로나 좀 하고, 뭐 솔직히 뭐 당장 코인이 망했다 하더라도 소주 한 잔 안 마시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뭐 아무 부담 없이 진짜 장난으로나 하는 거지, 절대 저는 코인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식은 반토막 났어야 뭐 저기 90% 최대 뭐 해보면 90% 떨어져 9분의 1 토막 났어야 하지만, 코인은 안 그래요. 코인은 99분의 1 토막도 납니다. 아니 그 이상도 나요. 99.9분의 1 토막도 납니다. 코인은 절대로 저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근데 아니죠. 또 이게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코인을 하는 경우에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불리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빚은 내지 마세요. 빚은 경험상 진짜 빚 내가지고 코인 하락하게 되면 진짜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진짜 당부드리는데, 코인은 남는 여유 자금 가지고 내가 이 돈 다 날려도 진짜 10원 하나 못 남겨도 어차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걸로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통장 잔고가 빌 뿐이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라면 모르겠지만, 그래 이번에 뭐 오를 거야 하면서 뭐 빚 여기저기서 끌어당겨가지고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이 와요. 지금 이전에 주식에서 다 까먹고 코인이 잘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코인 해가지고 또 다 까먹고, 아니 이렇게 코인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 라고 하는데, 그래요, 분명히 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돈을 따려면 수십 수백 명이 잃어야 돼요.
이 수십 수백 명이 일해야지 그 한 명이 돈을 버는 거예요. 따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 알립니다. 나 이런 놈이야 이? 하면서. 근데 돈을 잃은 사람은 말도 못해요. 속앓이만 해요. 창피해서. 그러니 돈을 딴다는 소리만 계속 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돈이 된갑다 했다 투자했다가 홀라당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좋은 거지만, 자, 해버렸다. 내가 그것도 빚, 즉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홀라당 까먹고 지금은 빚만 남았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영상이에요. 자,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이미 해버려서 잘못해서 빚만 남았을 경우에 이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하지 마세요. 그야 좋은 얘기지만, 아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해서 잘못돼가지고 빚만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야겠죠. 근데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어서, 다만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직업상 이런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분들 대다수는 고금리 다중채무자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주식이나 코인 얘네들은 참 사람 신기한 게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요. 당장에도 훅 올라가 버릴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해가지고 서류 갖다 주고 심사받고 대출금 받는 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자는 낮아서 좋긴 하지만 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금융권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현금 서비스, 당연히 뭐 대부업체까지. 왜? 얘네들이 내 인장을 아무리 높아봐야 24%요. 그것도 1년에 아무리 높아봐야 24%. 1,0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 그걸 하루로 쪼개면 3,700, 21, 7,000원 정도 되나요? 하루 이자가 7,000원 정도 되나요? 자고 그런다 치고. 근데 1,000만 원을 여기다 투자를 해버리면 주식은 하루에 300, 최고 300을 볼 수 있지만 코인은 이거 내 인장을 뭐 몇백 프로도 가버리니까 이 이자가 눈에 들어오겠냐 이거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이자. 에? 길면 몇 달, 짧으면 며칠만 써도 돼. 후다닥 빌리기 쉽고 전화 몇 통화하면 바로 와버리고, 아니 돈 입금되고. 그래서 타이밍 잘 잡아서 여기다 딱 투자하고,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이거 딱 갚고, 그럼 나는 수익이 남잖아. 이게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렇게 고금리를 일단은 이용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투자해서 투자 순간이 딱 좋아서 타이밍 맞아서 쭉 올라서 팔고 수익을 내고, 빚 갚고 나머지 수익 남기고 이러면 좋은데, 말한 대로 에이 씨발 금방 올릴 것 같아갖고는 투자했는데 훅 깔아놓는 거야. 오메 이거 뭐 난리 난갑다 안 되겠다 이거 팔아. 돈 까먹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소식이 하나 오는 거예요. 뭐가 오른다고 하더라. 무엇이 오른다고 하더라. 안 되겠네. 여기서 대출 받았는데 이제 이쪽에다 또 대출을 또 신청하는 거죠. 여기서 한 방 터져버리면 뭐 이거 대출 받은 거 그걸로 금방 갚아버리거든. 긁어도 돈이 남거든. 계산서 한 개 따져보면. 그래 다른 데 또 받아.
근데 또 하락해. 웜에 또 뒤로 또 손절. 그러고 있는 사이에 또 뭐가 또 튀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 받아가지고 얘네들 원금만이라도 회복해보자. 빚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또 빚을 내서 투자를 해. 근데 또 까먹어. 이러니 다중채무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분들 대부분이 단 몇 개월, 2, 3개월 안에 갑자기 대출이 훅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금융사를 가요. 가지고 저 대출 좀 될까요? 그러면 초회를 따고 보니까 뭐야? 응? 3개월 사이에 뭔 대출이 이렇게 확 생겼지?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은행이 바보입니까? 금융사애들이 바보입니까? 금융사애들이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돈 빌려줘서 이자하고 원금 잘 갚아서 이 금융사는 그 이자 수익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내 주머니에 돈도 넣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올해 갑자기 대출이 이렇게 많이 생겨? 돈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갖고 생각해봐요. 누가 돈 빌려달라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대출이 이렇게 생겼어. 빌려주겠어요? 이거 내가 이자 몇 푼 따먹으려다가 이거 원금까지 날리게 생겼어 보니까 안 돼요.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중채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안 그래도 부채도 여러 군데인데 이게 또 이자가 다 높아. 월 납입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납입 금액 내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또 대출 알아보면 이제 뭐 대부업체 어디고 안에 이제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뻥 터지죠. 순서에 이게 바로 고금리 다중 채무자들이 밟아가는 순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한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급하게 다중채무가 발생된 분들 있잖아요. 2, 3개월 안에. 이런 분들은 어디 가도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부업체처럼 아주 고금리 아니면 대출이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소액 이만큼. 뭐 그냥 내가 다음 달 생활비 좀 더 여유 있게 쓰기 위한 자금이나 좀 나올 뿐이지 안 나와요. 그 외에는. 그럼 어떻게 돼? 부채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부채만. 더 주고 나가는 거지 이제.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정신 차렸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 이거 못 써. 하지 마. 정신 차려야지. 딱 끊었어. 부채가 여기까지야. 그러면 일단은 기다리세요. 갑작스럽게 부채가 확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나 버리면 신용 점수도 많이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사에서 문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약 3개월 정도. 3개월은 신규 대출도 받지 마시고 신규 대출에는 현금 서비스 뭐 카드론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이에요. 자, 부채가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3개월간은. 그리고 신용 조회하지 마세요. 자, 신용 조회는 또 무슨 뜻이냐? 힘드니까 대출을 알아보는 거예요. 신용 조회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용 조회가 들어가는. 조회하는데 혹시 신용에 문제 생기나요? 라고 하면 10명의 10명은 그러니까 상담사들 10명은 전부 다 아니요. 신용 하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아니. 신용이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저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신용 하락하는데 이렇게. 신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조회만 하는 거니까, 가조만 하는 거니까 신용 하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조회를 과다 신용조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승을 막아버려요. 상승을. 이게 왜 제가 3개월을 하겠냐면
자, 다중채무가 되고 나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 받은 지 3개월이 지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신용이 어느 정도 안정돼 가요. 그러니까 하락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안정권으로. 그러면서 슬슬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신용은 내가 아무리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대출 안 받고 연체 없이 잘 갚아만 나간다면 초이도 안 하고 신용 점수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올라갑니다. 근데 대출은 발생은 하지 않았다지만 신용 조회가 계속 생겨. 그러면 하락은 안 됐지만 내려가고 신용이 이렇게 있다가 내려가고 하락은 안 되지만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용 조회. 이 얘기는 내가 대출을 알아봤는데 대출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사에서 얘 뭐야? 조회 기록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딴 데 다 알아봤는데 안 됐네? 그럼 문제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라고 해줄 필요가 없지. 삐 안 해줘. 금융사들은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대출 사고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나가는 걸 더 좋아해요. 사고 나면 더 손해거든. 거기다가 연체를 높아지면 금감원 감사까지 들어오고 큰일 나지, 금융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대출 안 나가고 말지 연체 생길 확률이 있으면 생길 확률이 있는데 뭐하게 나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조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슬슬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다시 이렇게 너무 급하다 이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건 순간 3개월이지만 올라가는 건 이걸 안 갚고 그대로 계속 조금씩 갚아나가고 유지가 된다면 3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시간은 걸리지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왜 제가 3개월을 하고 있냐? 자,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뭐 꼭 주식 차트 말하는 건데 신용점수가 이렇게 안정권을 가지고 그 다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쯤이면 대략적으로.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회 이력도 없고 그동안에 뭐 상별리 내 대출도 없고 신규 대출 받은 것도 없고 신용도도 얼마 전까지만 안 좋긴 했지만 다시 점점 올라간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안정이 되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걸 채무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통합.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대출 건수가 3건이에요. 고금리인데. 근데 이 건수를 하나로 줄여버려. 제가 말했죠. 신용 점수 상승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 그것도 대부업이나 2금융권 애들. 건수를 줄여버리면 신용이 이렇게 올라갈 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죠. 대출 건수가 줄어. 대출 금액은 비록 똑같지만 건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 관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신용 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나 이런저런 좌우간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용이 낮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무 통합이라는 겁니다. 말이야 이렇게 쉽게 했지만 누구나 쉽게 되지는 않죠. 누구나 쉽지는 않은데 할 수만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3개월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3개월 동안은 어디 상담사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상담을 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았어. 내가 3개월은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참을 수 있으니까 그냥 월급 받은 걸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참아보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본인 신용 점수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러면 살금은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 보일 거예요. 그때 한번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다중채무, 고금리 다중채무가 발생하신 분들은 3개월 뒤에 채무를 통합을 하여 신용관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영상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인은 정말 조심하세요.
경험자가 하는 말입니다. 돈을 버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한 분이 벌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은 돈을 다 까먹습니다. 그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본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